안녕하십니까. 우민명리 강의로 오늘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똑같이 사주 수업해가면서 사주 풀이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신 분들이라든가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은 요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외국인은 우리가 보는 사주 관법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사주 어떤 이론적인 체계로 인해서 외국인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 때로는 외국인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외국인이 2명의 아가씨가 상담하러 왔었는데 그 2명의 아가씨도 상담을 해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으로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이 풀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년 신유월 김일 기사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월주를 먼저 격을 먼저 한번 보면은 식신격의 기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식신격이다. 식신격의 특징은 신강한 것이 좋고 때로는 재와 편재와 어울리면 좋고 편관의 기세가 있으면은 살인상생의 기세가 일어나니까 좋을 것이고, 식신격은 편인이 있었을 때는 아주 흉하다라고 했었고요. 또 식신격은 형충이 되면은 아주 그 귀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아하니 식신격은 뚜렷합니다. 근데 재가 없습니다. 편재라고 하는 게 없고요, 때로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근데 식신격이 신강하냐 이런 말로 물으면은 신강은 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식신격에서 편인이 있으면 흉하다라고 했었는데 편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되겠고, 또 식신격인데 편인이 재가 없다가 보니 사주의 비견겁의 기세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식신으로 인해서 재를 끌어오는 역할도 하고 재를 유지관리를 잘 할 텐데 그런 기세가 없다가 보니까 이 사주는 재의 영향이 좀 많을 것이다, 재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사주의 틀을 보아하니 제일 먼저 운을 바라보면은 이 아가씨는 이렇게 11대운에 기미라고 하는 운을 만났습니다. 기미라고 하는 운을 만나면은 이 사주는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1대운에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만났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11대운에 복음이 왔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이렇게 좀 궁금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5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 와서 20살에 와서 한 1년 정도는 어학연수도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10대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이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10대 때 정말 힘들었었다. 부모님의 문제들 좀 있었고 형제간의 다툼도 좀 있었고 자기가 한국에 원래 오고 싶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행 이런 걸로는 좋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몇 년씩 살고 있을런지도 자기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한국의 K-팝이라든가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한국에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고 관심도 있었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10대 때 집안에 좀 풍파가 일어나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으로 쫓겨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씀은 한국에서 여행 다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몇 년씩 한국에 있을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국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는 자기가 중동지방의 아가씨입니다. 중동지방의 아가씨가 한국으로 가라 그랬었을 때는 매우 싫었다. 근데 단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가라 이랬었으니까 몇 년씩 있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쫓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좀 처음에 적응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처음에 있었을 때는 여행처럼 와서 재밌었었는데, 근데 뭐 결국 어린 나이에 외국에 유학을 오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라든가 이런 그리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겠지요. 근데 10세 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뭐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실제로 나누긴 했었었는데, 자기는 10대 때 죽을 만큼 힘들었다. 뭐 실제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다. 그랬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뭐 그런 용기 같은 거는 못 냈었는데, 그래서 뭐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가족들과 해서 자기는 힘들다가,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돌파구처럼 한국으로 쫓겨오는데, 뭐 자기는 그래서 썩 동조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이라고 하는 로망이 있어서 한국에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의 삶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즐겁고 신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공부하고 뭐 생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의 21대운은 무오대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중동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자 나라도 있고 부자가 아닌 나라도 있죠. 부자 나라에서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었었는데, 그 집안의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와 그런 학비의 지원에 대해서 크게 좀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요. 아무래도 재가 없다가 보니 재는 아버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버지를 말을 하는데, 아버지와 인연이 없어서 편제가 없으니 아버지와 인연이 없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는 조금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고정적인 알바는 아닙니다만은 알바도 좀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운을 바라보면은 올해 이민년이지요. 이민년의 운을 바라볼 때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임인이니까 이제 기토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올해 자기가 좀 더군다나 이제 공부를 좀 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박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논문을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알바라든가 이런 걸 좀 하기는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와중에 이 인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나한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크게 말하면은 인목은 지금 현재는 원진의 상태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인목이 임유라고 하는 원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시집은 안 갔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 좀 자기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의 생활에 좀 적응하는 게 도움이 됐었는데, 그래서 남친처럼 이렇게 좀 사귀고 있었는데 그 남친과 최근에 좀 이러저러한 다툼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아무래도 뭐 아무리 한국말에 좀 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을 좀 겪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다. 근데 일주 자리에, 일지 자리에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미가 양인이라 그랬었죠. 어떤 분은 양인은 음양인은 안 보고 양양인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음과 양을 다 봅니다. 그래서 기토가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 일지 자리에. 근데 일지에 양인이 있으면은 배우자 인연이 좀 어렵지요. 한 번에 인연을 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남자 인연을 초년에 만나기는 했지만은 아직 뭐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급하게 그 남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을 준 사람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상해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얘기를 뭐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다 보니 뭐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뭐 일상적인 단어를 얘기를 하거나 뭐 음식점 가서 밥 시켜 먹거나 여행하거나 이런 정도 얘기는 다 괜찮은데, 이 이제 역학에 대한 설명을 쭉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요. 뭐 재나 관이나 비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우니 그런 얘기를 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의 틀을 바라보면은 아까 그랬듯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일단 양인이 있으니까, 양인이 있는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조금 겁이 없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굳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견겁이 많지요. 비견겁은 홀로 독립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식신이 포태법으로 생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의 기세도 뚜렷하겠죠. 그러다 보니 식신격의 기세도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긴 하지만은 뭐 주변에 이러저러한 도움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 이민년, 개묘, 갑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니 뭐 인생의 흐름은 뭐 10대는 어렵다, 아주 힘들다 정도인데 20대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운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화토의 운은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무오년, 정사월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41대 운의 병진년, 병진대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51대 운까지, 을묘대 운까지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먼 일이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사주에 있는 글씨대로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년간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또 내년부터 남자의 도움이 있을 것이고, 내년은 개묘년이니까 그 다음에 갑진년 이런 얘기까지 쭉 해줘가면서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어차피 인연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서 의기소침했던 것을 조금 풀어줬던 그런 어떤 사주 설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무인년, 을묘월, 임자일, 을사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죠. 이분도 외국인입니다. 아까 앞에 있는 두 분이 같은 전공을 하시면서 같이 상담을 왔었습니다. 물론 이분도 외국인이고요. 이분은 동부 유럽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 있는 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인처럼 백인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이 아가씨는 완전히 백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유럽에서 나가시고 뭐 아주 미인이었었죠. 뭐 크게 말하면은 을묘의 기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간에 꽃을 2개나 띄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지에 자도 있고, 이분의 기질은 또 뭘까요? 이 아가씨도 기세를 보면은 상관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틀은 분명한 상관격이지요. 근데 이분도 어떨까요? 일지에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자라고 하는 거에서 임수는 자수가 양인이지요. 그래서 이 아가씨의 기세도 아주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관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분은 임수상관입니다. 임수일주에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아가씨는 수목상관격입니다. 수목상관격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목상관격은 연예인 기질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연예인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아가씨가 아주 예뻤었던 미인이었었습니다. 뭐 키도 훤칠하게 크고요. 대체로 상관격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살이 찐다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상관격은 의지가 굳고 활동력도 있고 뭐 바지런거리면서 막 행동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격의 기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뭐 뚱뚱한 편이 잘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관격의 기세를 뚜렷하게 있는데 또 일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 연천간에 평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기세도 있고 그 다음에 평관의 기세도 있고요. 상관격의 기세이긴 한데 여기다가 형의 기세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인과 사는 형의 기세를 반형의 기세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가씨가 상관격이니 항상 행동력, 움직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요. 또 의사표현도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근데 신약하다 보니까 상관격은 신강해야 백봉이 물을 토하듯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상관격은 신강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하다 보니까 그 기세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은 약합니다. 근데 상관격은 분명히 맞기는 하다 보니 그래서 항상 운에서 영향을 받아서 신약한 상관들은 좀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가 갈등하고 행동을 좀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도 운의 흐름이 이제 평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이 아가씨도 우리 앞에 있는 아가씨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절에 한국에 와서 원래는 둘이 모르는 사이였는데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같은 외국인으로서 친분이 쌓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도 똑같습니다. 남자의 평관에 남자 인연이 있는데 뭐 이분은 그분과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죠. 근데 이 아가씨도 이 평관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원만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해봤죠. 남자분하고 사이가 괜찮으신가요? 뭐 이랬더니만 뭐 그냥 뭐 서로 강한 기세처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쉽지는 않다. 근데 아까 했듯이 형의 기세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인도 있고 평관도 있고 여자가 신약하기는 한데
그 워낙 강한 기세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어갈 것이다. 그래서 잘 지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아가씨도 30세 대운이 복음이 옵니다. 임자대운에 임자복음을 만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가 어려움을 겪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겪어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뭐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금전, 배우자, 그 다음에 뭐 직업, 건강 이런 을 겪게 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그러면은 살까요? 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주를 보라 하니 한국과 뭐 외국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자고 보면은 이 사주는 인수가 없죠. 금이라고 하는 정편인의 기세, 인수의 기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인연이 약한 편이지요. 사주 자체도 인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시지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지장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인수 자체가 인연은 자기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조금 동유럽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모든 걸 다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삶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동유럽 같은 국가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어떤 환경들이 너무나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고 싶은데 뭐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집에 갔다 오면서부터는 그 매우 불편함을 느끼니까,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굳이 한국에 많이 뿌리를 내리시고 박살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뭐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고, 빠르면은 내년이고 아니면은 내후년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니 한국에서 계속 계시고요. 이분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상관의 기세다가 보니 뭐 요리 같은 걸 잘합니다. 그래서 체코 요리점 같은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동유럽 유럽에서 뭐 요리 같은 것도 하면서 그쪽 파트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있고 싶다. 그래서 뭐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국이 나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욕심이 항상 많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수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편제입니다. 사는 뭘까요? 천을기인이죠. 천을기인의 임계는 묘사가 천을기인이다. 천을기인이 형충하지도 않고요. 또 천을기인의 사에 이게 포태법으로 따지면은 절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오면은 그 운에서 이 재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과 재가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가씨 공부하셔서 그 공부로 인해서 어떤 뭘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룰 수 있으니까 알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운에서는 30대 운이 어려움이 올 것이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나면은 40대, 50대 이렇게는 어려움이 풀려서 해결이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60대 기후운까지 설명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래서 저도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할까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은 뭐 25세니까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다가 뭐 좀 더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의미는 아까 한국의 2명의 사주는 외국인인데 가장 최근에 상담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데 그 사람의 관법도 한국과 똑같이 봐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을축년, 김효월, 갑진일, 정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38살이고요. 이분은 사주를 보면 어떨까요? 간목이 겁재월에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인이죠. 양인의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 양인의 달에 태어났는데 양인은 편관이 있어야 제어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양인은 세상을 모든 걸 뵐 수 있는 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에 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 자체가 없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축 안에 있는 조그맣게 있는 관 하나 정도, 또 큰 관도 아니지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관 안에 있는 정도인데 이 양인의 기세에는 그 관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장간에는 조그만 관이다가 보니
그러다가 보니 이 사람은 결혼이 좀 늦는 게 좋지요. 결혼이 좀 빠르거나 결혼을 뭐 평소처럼 한 30살, 뭐 31~2살, 뭐 때로는 28, 9, 뭐 이렇게 30살 전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늦는 것이 좋은데 이분도 실제로 21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장간에 추간에 있는 신금의 기세가 올 때, 그래서 그 관이 올 때 21년도에 결혼을 했죠. 물론 뭐 20년도에 만났거나 이래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의 틀을 바라보면은 사주는 아주 극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인데 제도 충실하게 있죠. 제도 충실하게 있는데 상관까지 창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이긴 한데 관이 없습니다. 격으로는 양인격인데 관이 없는데 상관의 기세처럼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은 재주와 기술과 능력인데 내가 재주를 부리고 기술을 부리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고,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으로 왔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지금 뭘 한 게 오픈을 했다. 그것도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긴 했었었는데 그 사람과 어떤 두 사람이 틀이 맞아서 의견이 합치가 돼서 지금 뭘 한 게 오픈을 했는데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말하면 1번의 시작은 사업이지요. 근데 이 사주는 비경겁의 기세도 많고 양인의 기세도 많습니다만은 제도 나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어들이겠지요. 운에서 잘만 받쳐준다면은 간목이 축이라고 하는 천을기운의 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재는 충분히 내가 2년만 된다면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금전도 벌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하시는 거는 뭐 때를 잘 못 맞추기는 했는데 이제 워낙 신강한 사주다가 보니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은 어렵죠. 그래서 올해 이민과 계묘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은 좋은 운은 아니니까 이제 갑진년부터 나아지실 것이니 올해와 내년은 크게 말하면은 뭐 대박까지는 어렵더라도 운영을 잘 하시다가 보면은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는 나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는 해줬죠. 혹시 상관의 기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매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의 기세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경매 같은 것도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매 공부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말마다 이제 다니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업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사업도 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경매 같은 것도 하셔도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해줬던 그런 사주입니다. 물론 뭐 하여간 뭐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겠고요. 이 사주의 단점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인의 기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갑진일주 여자들은 대체로 배우자를 좀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배우자 복이 좀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는 갑진은 백호입니다. 백호다가 보니 이 백호의 인연을 따졌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관의 영향을 좀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좀 값진 백호도 있기 때문에 뭐 결혼이 좀 늦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기사년 신미월 갑신일 경우일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여자분도 사주가 보죠? 아주 관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목의 갑인데 요즘 이제 사주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에 갑질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한 분들은 좀 대체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갑질의 얘기도 있었고 또 눈에 띄는 거는 관이 뚜렷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지지는 사오미라고 하는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국의 의미는 뭘까요? 상관국이죠. 상관국은 정관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세가 뚜렷하게 있는데 정관까지 있으면 그 정관에 힘을 쓰지 못하고요. 때로는 그 정관의 역할이 관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혼하셨습니까? 네. 몇 년 되셨습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결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7, 8개월, 뭐 이런 6, 7개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었다. 근데 많이 늦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33 정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관이, 정관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갑신일주는 현침이지요. 현침이라는 의미의 뜻은 대체로 이제 배우자 자리가 이제 절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궁에서 포택법으로 12궁의 절의 위치에 있는데 갑신일주 자체가 배우자의 좀 덕을 못 받기는 힘들고요. 갑신일주가 배우자의 좋은 영향을 받기는 힘듭니다. 또 본인 자신이 예민하고 까다롭지요. 갑신일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국도 있는 데다가 초년에 정관의 인연이 왔는 데다가 지지에 때로는 신이라고 하는 배우자 자리가 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 인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인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님하고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시는 것도 뭐 그렇고요. 그랬더니만 아가씨는 아니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뭐 이러저러해서 이제 그 남편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뭐 국적으로 옮긴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결혼을 한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국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뭐 좀 뭐 신혼여행 기분도 좀 즐기고 그래서 아마 뭐 이번 달 말 아니면 7월 초순 정도에 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항상 조심하시고 뭐 배우자 뭐 이런 상황 얘기를 쭉 하면서 능력, 재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쭉 풀어줬던, 그 다음에 뭐 문제는 뭐 배우자도 배우자입니다만은 이제 재의 영향이지요. 금전의 영향까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항상 조심하십시오. 뭐 그렇게 여유롭거나 넉넉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줬던 그런 사주다. 그래서 배우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상관과 정관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간 사주는 뭐 제가 육진할 때 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습니다만은 신약간 사주는 비견겁대운이 오면은 배우자 인연이 끊어집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끊어집니다. 배우자 인연이 어렵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분도 지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갑술대운, 을의대운이 지나가면서 또 뭐 변화무쌍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락처 주고 이러면서 뭐 언제든지 통화는 가능하니까 뭐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겼던 그런 분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이 4개 사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